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이 HLB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는 뭐,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그렇게 주시진 않았어요. 그냥 뭐 주가에 대한 이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 설정이 되어 이게 지금 제가 오래전에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오면은 왜 주가가 하락을 하느냐? 이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이 아니라 좀 비판이죠. 비난과 비판이 많았던 게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기업에 대한 이 호재에 대한 뭐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 어떤 분도 저한테 용기? 예, 용기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제 힘을 좀 실어주시는 게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기업적인 내용과 이제 그런 믿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신뢰가 간다. 최근에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물론 이 전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최근에 있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그래 알겠다 알겠는데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자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캔들이 있고 거래량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제 매번 바뀌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의 이제 이게 월봉이다. 그러면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봉 캔들이라든지 주봉 캔들을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보면 수급이라는 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주가가 위치에 빠진다. 그럼 그 주가에 만약에 여기에 있다. 여기 있으면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여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수급이 막 계속 붙는 거죠. 매수가. 이렇게 붙으면 당연히 가요. 하지만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뭐 위치라는 게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저점과 고점과 고점의 이런 부분에 언제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라는 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찍고 또는 여기를 돌파해야지 여기 가고 여기 돌파해야지 여기 가야 된다라는 그 라인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 라인대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위치와 이런 위치와 이런 위치를 봤을 때 이것을 지지를 해야 된다. 여기를 지지해야 되고 지지하지 못하면 빠진다. 그러면 지지하지 못하는 라인이 뭐가 되는 거죠? 빠지면 저항이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저항대예요. 근데 질문을 어떤 의미로 주신지 제가 알고 있지만 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물론 이러한 자리 자 이러한 자리가 생기기 전에 제가 언제 한참 전에 이 라인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라인을 설정하고 이 모습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시지 않았죠. 왜? 이 모습이 정말로 중요한 건가? 제가 이 라인대를 이때 한참 전에 설정하고 이렇게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밀렸다가 올라오니까 돌파가 나오고 상승 나오고 다시 여기 예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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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는 인제선 좀 궁금하신 거죠. 큰 그림으로 본다. 자, 제가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매번 단타로만 보이신다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그래, 어떻게 보시던 상관은 없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든 상관없지만 나중에 보면은 제가 가격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대부분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고 큰 중기 장기로 매매한다라고 하지만 항상 불안한 건 똑같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항상 생각하는 건 똑같고 남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크게 빠지는 건 아니죠. 근데 최근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 나머지 종목들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묶여 있는 상태,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중장기로 매매한다라고 하지만 좀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 라인대를 그렇게 궁금해 하실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궁금한 건 또 이것일 거예요. 과연 돌파가 나와서 상승이 나올 거냐? 지금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돌파가 나올 때 어떻게 그 돌파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뉴스를 터뜨리던 뭘 터뜨리던 돌파가 나오는 순간에 개인의 물량 기관이나 외인 들어오면 더 좋지만 HLB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인의 물량이 나와야 된다. 개인의 물량이 들어와야지만이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내용이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오는 순간에 개인의 물량이 같이 들어와 주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럼 지금 어떠한 뉴스라든지 그런 기사 이제 그러한 호재가 나와야지 상승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거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지 상승하는 거 아니냐.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좋은 내용이 나와서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무조건 호재가 나와야지만 상승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어떠한 호재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멤버십 분들이랑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지만 미리 알고서는 이게 급등이 나올 것을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바닥에서 또는 지지 라인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보유하고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미리 올라갈 걸 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붙어주면 돼요. 그럼 보면 지금은 이 HLB는 충분히 올리고도 남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꼬리를 단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위치를 그냥 보세요. 이렇게 대충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있어서 신라젠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에 대한 바닥권에 지금 찍고 있다. 그럼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종목이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주식이 올릴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주 이 자리다 이 자리다 얼마다라고는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쉽게 올렸죠. 여기서 쉽게 올린 거 왜 올렸는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상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갔는지. 여기서 이건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왜 못 올리느냐. 이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아시는 내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장기 투자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신라젠 그러면 신라젠처럼 빠지고 나서 가야 된다라는 거냐라고 또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력만 알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력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빼고 나서 올린다라고 하면 세력이고 뭐고 의미 없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면 좋으니까 뭐 세력이 더 뭐도 상관없다. 하지만 또 내려가면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도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일단 깨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리만 잡으면 올라가거든요. 자리만 잡으면 올라가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 HLB 파워, 그러니까 파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파워가 관리 종목을 해지가 됐죠. 그 관리 종목에서 이제 벗어난 몸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파워든 LB든 생명과학이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약간 하방이죠. 하방이면서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도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워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HLB, 생명과학, 파워 이 세 가지가 지금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워의 움직임, 그러니까 파워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HLB의 움직임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파워가 단독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 많이 하락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넥스트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꾸 종목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르다. 달리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상으로만 본다. 얘는 업종과 하는 일은 무엇인지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단 시장에 의해서든 뭐든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계속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보면, 정확하게 저항이 생기죠. 제가 이 자리는 이 색깔을 칠했던 처음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지지받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이어간 이 색깔 칠한 박스를 잘 보세요. 박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20선이라든지 다 위치가 다르죠. 그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었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었고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인가 잘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뺐다가 저항 계속 저항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죠? 지금 딱 저항받는 이 가격의 위치를 잘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이동평균선이 자 21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200선이 지금 만나는 시점에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HLB가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 위치는 비슷하죠. 근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나중에 보시면 돼요. 결론을 저항을 받는 모습과 이런 모습을 보면 HLB랑 비슷하다. HLB랑 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 HLB 제가 가볼게요. 다시. 자, HLB에 대한 지금 이 패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 위치도 자, 여기 보세요. 이동평균선. 여기. 자, 이것도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도 밑으로 빠진 상태죠. 그리고 이평선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돌파하고 올라와 있죠. 지금 이 부분하고 넥스트는 어떻게 지금 올라온 게 아니라 뒤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밑에.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자, 이동평균선을 매매하는 우리 개인들은 봤을 때 HLB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동평균선 매매한다라고 하면 왜? 이동평균선은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넥스트는. 근데 LB는 돌파한 상태죠. 그럼 수급은 LB가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항이고 돌파가 나온 상태고 LB는. 근데 지금 저항이라는 위치는 같다라는 거예요. 저항 위치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보는 라인이잖아요. 지금 아까도 가격 HLB 가격도 그렇지만 이 넥스트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저항받는 구간을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동평균선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이 설정했을 때 위치를 보면 상관없지만 그 위치가 이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넥스트도 마찬가지고 HL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돌파가 나오는 자리 그 똑같은 이평선의 움직임 그리고 위치는 다르지만 저항은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보면 자 제가 설정하는 자리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평선에 대한 그 분석 자체와 그 위치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저항 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어디로 붙느냐.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은 그게 똑같은 거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돌파 위치로 보면 LB가 수급을 더 끌어들이기 좋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복잡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평균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수급을 넥스트가 먼저 돌파를 해서 수급을 붙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자 제가 이동평균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고 따라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HLB는 지금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나서 수급이 붙어서 쫓아가면은 물리고 쫓아가면 물리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가면 떨어지? 이평선은 분명히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왜 자꾸 떨어질까라는 것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기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위치, 이거 차트 분석, 이거 그냥 보세요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 보이는 무언가도 분명히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동평균선만 보시고 또 너무 기본적인 매매만 생각하셔서 매매할 게 아니고 확인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